자, 점심시간 함께 하면서 이야기할 거리 혹시 코스피 3천 가나요? 요 얘기를 부장님과 직장 동료와 그리고 많은 분들과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모셔보겠습니다. 테이버님 그리고 나무인베스트의 신혁승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신혁승 이사님도 런치 토크는 처음이죠? 네, 땜빵입니다. 네. 땜빵이라뇨. 그래서 저희 방송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 건데. 네. 네. 그래서 오늘 활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저희가 주로 산업에 대한 이야기 뭐 여러 가지를 하지만 또 오늘은 코스피에 대한 지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많은 활약을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요쪽이 이제 신입팀, 요쪽이 이제 올드보이 팀 이렇게 해서 오비라고요? 오비. 아, 오케이. 오비랑 오케이. 예. 네, 뉴페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두 분 yes or no로 그냥 직관적으로 먼저 물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연내 코스피 3천 갑니다. 진짜 좀 영혼을 담아서. 네, 갑니다. 진짜요? 네. 뭐가 주도합니까? 삼성전자? 결국은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3분기 실적, 4분기 기대감으로 인해서 반등을 주면서 올라가게 될 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3천의 핵심이 되는 거는 지금 반도체도 있고요. 그다음에는 밸류업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오늘도 공시가 하나 나왔는데 하나은행이 지금 대주주가 또 추가가 됐어요. 밸류업 관련돼서 지금 이슈가 좀 나오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상위 시가총액 기업들 보시면은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반도체도 있고요, 2차 전지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IT도 있지만 큰 섹터가 또 금융이거든요. 근데 금융 쪽에 대해서 계속 좀 좋은 얘기가 나오면서 주주하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 놓고 보시면은 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업사이드를 좀 위로 놓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올해 상반기에 주식을 제일 잘한 사람은 그 명민준 앵커가 아닌가. 맞습니다. 네, 딱 그 6월 말까지 딱 얘기를 했거든요. 6월 말까지 2,850 가냐. 정확합니다. 정확하게 7월에 갔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3천에 대해서 딜을 하시죠. 네? 갑자기요? 언제 3천? 우리가 또 삭발이 또 큰 이벤트였기 때문에 네. 3천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3천? 저는 연내 간다고 봅니다. 어허. 모르겠습니다. 3천 이상은 갈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대형주가 이끌어주는 장세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삭발은 좀 나중까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들 여론을 형성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혁승 이사님은 어떠세요? 뭐 테이버님은 3천 충분히 간다.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뭐 주주와 넌, 그리고 뭐 반도체 이런 것들이 끌어주면서 3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혁승 이사님은 예스입니까? 저는 예상을 하지 않습니다 원래. 예상을 하지 않는다. 그럼 조기 퇴근하시겠어요? 그게 아니라 한번 뭐 간다 했을 때 뭐 간 적이 별로 없고. 와, 허를 찌릅니다. 그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저는 개인적으로 뭐 가기를 바라는데. 네. 뭐 쉽진 않은 거다. 네, 쉽지는 않은. 아니 뭐 괜찮아요. 좀 삼성전자도 괜찮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LG에너지솔루션이 좀 강하게 반등을 준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반도체만으로는 좀 힘들고 2차 전지주의 대형주들이 같이 끌어줘야 된다라는 게 전제입니까? 네, 일단 뭐 바이오 쪽도 괜찮고 하니까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지금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이제 길을 잡아주고 있는 상황에서 뭐 현대차도 괜찮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남은 퍼즐은 LG에너지솔루션 정도가 맞춰준다면 3천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봅니다. 그러면은 직관적으로는 예스예요, 노예요? 뭐 예스라고 해야 뭐 욕을 덜 먹겠죠. 욕을 안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모두가 해피하게 하기 위해서 네. 뭐 3천을 갔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전 개인적으로 뭐 어떤 예상이나 이런 걸 잘 안 하기 때문에 뭐 그때 봐서 대응해야지. 또 3천 가는 분위기였다가 또 꼬꾸라지면 또 여기저기서 또 3천 간다 했다가 또 안 간다 그러기 때문에 네. 또 3천 가면 또 더 이상의 상승 바랄 수도 있겠고, 지금 이제 전 세계 글로벌 증시와 약간 조금 우리 시장이 좀 미진한 부분이 좀 없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고려해 봤을 때 선진국 시장에서 조금 이렇게 수급이 좀 빠져서 이제 신흥국 쪽으로 들어온다면 우리 시장이 좀 주도하는 시장을 기대할 수도 있다. 뭐 그래서 3천 정도 바라볼 수 있지만 지금 뭐 섣불리 예상하고 뭐 오늘 아침에도 뭐 3천 얘기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던데 아니나 다를까 좀 지지부진한 모습.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장 보면서 가면 뭐 좋은 거고. 예측하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없고 지금 암살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국장은 예측은 강하지나 주고 그때그때 달라요가 맞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어느 정도 궤를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분은 살짝 좀 회의적인 그런 톤도 좀 섞여 있는 것 같고 테이버님은 강하게 자신 있게 또 3천을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상황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볼 텐데 그 전에 슈퍼챗이 들어왔습니다. 내 거야 님이 2,000원. 수연 누나 이뻐요. 앞으로도 화이팅 하세요. 이렇게. 아우 감사합니다.
슈퍼챗은 저희 채널에서 거의 최근에 배터리 아저씨 이후로 처음 받아보는 것 같은데 대단합니다. 2,000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테이버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3,000이라고 하면 대형주가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투자도 대형주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까? 일단은 그 제가 자료 첫 번째 자료 제가 또 여기 있구나. 네. 요걸 제가 띄워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화면 좀 연결해 주시면은 일단은 그 지금 시장에서 글로벌하게 매크로적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그러면은 일단 달러가 약세로 갈 거냐입니다. 달러가 금리 인하가 될 거냐? 금리 인하는 지금 방향성을 좀 잡고 있는 모양새고 그러면서 우리가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서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이제 신흥국으로 이제 선진국에서 자금이 좀 신흥국으로 넘어오려 그러면은 달러가 약해져야 돼요. 달러가 약해지는 그런 구간에서 보시면은 달러가 왜 약해지느냐? 금리를 낮추니까 그리고는 유동성을 좀 풀린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경기를 부양한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럴 때 원화에 대해서 원화 강세로 가면서 삼성전자가 경기 확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경기 부양이라든지 아니면 원화 강세에 의해서 매크로의 수급 변화라든지 여러 개를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가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 이게 좀 큰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뭐 HBM 이슈로 이미 올랐다 그러면은 그게 우리가 좀 하반기 때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삼성전자는 하이닉스 대비로 마이크론 대비로 뭐 나스닥 대비로 혹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대비로도 오른 게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 실적이 생각보다 좋네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게 아마 앞으로 계속해서 7월 내내 얘기가 나올 겁니다. 디램 상승이 얼마고 내는 상승이 얼마인데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실적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거는 DS 사업부가 얼마나 돈을 벌었느냐 그리고는 3분기, 4분기 때 얼마나 돈을 벌 거냐 영업이익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냐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 부분이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이끄는 코스피 시장이 될 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 때 우리가 움직이는 그 부분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거는 원화 강세에 따른 그리고 삼성전자 실적에 따른 삼성전자 강세 삼성전자 주도장이 된다 그러면은 그럴 때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돼서 이제 수급이 쭉 들어오면서 아무래도 우리나라 코스피가 조금 주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신흥국 중에서도 대만도 올랐고 중국도 올랐고 인도도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말고는 다 올랐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조금 시장이 이제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는 게 뭐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혁승 이사님도 같은 의견이신지 이게 하반기에 대형주 위주로 안전하게 투자하는 게 그쪽에 쏠림 현상이 더 일어날 것 같은지. 금리 제가 뭐 지금 이제 방송 이제 여기 3주째 4주 정도 나오고 있는데 네. 금리 인하, 환율의 하락 이런 쪽으로 기대해서 대형주가 올라갈 것이다. 저는 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쪽의 수익률보다는 늘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결국에는 코스닥 시장이 디커플링이 해소되면서 바이오나 2차 전지 그런 로봇 이런 환율이나 금리로 인해서 좀 죽어있던 섹터들이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쪽이 오히려 수익률이 좋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히려 코스피보다는 그쪽이 더 좀 어차피 우리가 이제 수익률 게임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이 좀 나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디램 뭐 이렇게 메모리 쪽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전에 그 이익이 그쪽에서 많이 났을 때도 주가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못했다는 점. 결국 삼성전자가 살아나서 지금의 추세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결국 HBM 쪽으로 뭔가 그 성과를 내야 여기서 좀 더 추세가 나오고 그럴 것이라고 봅니다. HBM 쪽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삼성전자 주가가 여기서 상승하기가 매우 힘들 것 같고 지금의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선 HBM 쪽에 어떤 성과를 내는 것이 필수적이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전자 쪽에서 그쪽에 이제 성과를 못 낼 경우에는 지금 조금 죽어 있는 SK 하이닉스 쪽으로 오히려 다시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있고 뭐 그렇게 되면은 뭐 그 지수는 뭐 지금 수준에서 이렇게 지지부진하겠지만 결국 키포인트는 삼성전자가 HBM 쪽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지금 삼성전자 쪽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국 삼성전자가 실적을 서프라이즈 중에서도 서프라이즈를 냈지만 HBM, 엔비디아 그 퀄테스트 얘기가 안 나온다면 사실은 신만전자도 좀 힘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무지개님께서 5,000원 또 주셨습니다. 테이버는 종교다. 수연하나님 테이버 눈여겨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눈여겨보겠습니다. 네,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습도 뭐 말할 기회를 줘야 되니까 궁금한 거 질문. 두 분의 이야기 좀 들어봤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주린이니까 투자에 대한 욕심들이 막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지난주에 너무 금요일날 좋은 실적을 보여줬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모습들이 쭉 이어질지 중간에 살짝 내려오는 구간은 없을지 조금 그런 부분들이 제일 궁금해지더라고요. 와, 이런 질문을 어떻게 하죠?
일단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뭐 앞서서 말씀해 주시면 삼성전자 그래서 12만 원, 15만 원 가냐 그러면 그건 어려워요. 삼성전자는 지금 올라가봤자 10%, 뭐 15% 이렇게밖에 얘기를 안 합니다. 많이 가야 20%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주식 투자 주린이분이라고 했었으니까 주린이분께 드릴 말씀은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아지면은 따라서 실적이 좋아질 기업들을 찾으셔야 된다. 소부장 같은 이게 것들이요. 어렵거든요. 그 소부장 관련돼서도 이게 하이닉스로 들어가는지 삼성전자로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체크를 하고 거기에서 삼성전자로 들어가는데 얘가 그래서 올해 하반기 때 6개월 뒤에 1년 뒤에 실적이 좋아질지 그거를 우리가 찾아서 투자를 하는 게 결국 투자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앞서서도 반도체 쪽에 수급이 들어갈 거다 했는데 삼성전자가 좋은데 그래도 삼성전자 주가가 안 움직이면은 삼성전자 향 기업들이 움직일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는 게 어찌 보면은 부자가 되는 첫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파이팅. 오케이. 파이팅! 두 분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네. 자, 알겠습니다. 신혁승 기사님한테 제가 주식은 잘 못하는데 촉은 좋습니다. 그래서 그건- 항상 그 패턴을 좀 읽으려고 그러는데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10만 원 얘기 나오고 있고 증권가에서 12만 원, 뭐 골드만삭스나 다른데 해외 쪽 보면은 해외 IB 쪽에서도 막 15만 원, 13만 원 막 이렇게 외치는 데가 있어요. 근데 항상 삼성전자는 다들 박수 치면서 화이팅하자, 가자 이 얘기 나오는 때가 딱 고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패턴이 반복되는 거 아닐까라는 불안감이 마음 한구석에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뭐 일단은 지금 상승 추세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걱정하는 건 좀 기우다고 생각하고 뭐 그 지금 보면은 뭐 한 1.3 지금 조금씩 또 오르고 있는데 네. 그냥 기술적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추세를 믿고 지금 뭐 5일선 위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뭐 5일선 깨지면은 그때 조금 두려움을 조금 갖고 안 깨면은 뭐 마음의 안정을 갖고 하면서 내가 이 주식을 가지고 있다 했을 경우에는 기준점만 잡아서 이렇게 생각을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뭐 추세가 살아 있어서 계속 추가로 간다면은 뭐 15만 원이라도 못 가겠습니까? 어차피 이제 상단이 이제 그 결국에는 뚫려 있기 때문에 올라갈 경우에는 뭐 무섭게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뭐 여기서 우리가 환호할 때 뭐 늘 빠지고 이랬기 때문에 늘 이렇게 안타까운 점이 있었는데 이번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HBM 쪽으로만 그 의미 있는 성과를 낸다면 여기서 10만 원 뚫는 거는 뭐 일도 아니다. 오히려 지난주에 나왔을 때 그런 기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엔비디아 퀄 테스트 관련돼서 네네. 나왔는데 뭐 5보다 어쩌고 나왔는데 그게 진실이라면 한 5% 이상 올랐어야 되는데 좀 깨림직하다 했는데 그래도 깨림직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승 추세가 좋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뭐 그때는 좀 다른 쪽으로 비유를 드렸지만 이렇게 제비가 낮게 날면 뭐 비가 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징후가 보이면은 뭔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또 성과가 나와야 또 우리 시장이 좋을 것이고 그런 쪽에서 좀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은 뭐 추세가 좋기 때문에 굳이 뭐 여기서 뭐 내려간다 어쩐다 뭐 그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 그 실적 속보치가 지난주에 나왔을 때 그 내용을 두고 이제 해석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2분기에 메모리 제품들의 가격이 생각했던 것보다 ASP가 더 높았다. 그래서 많이 올랐다. 마진을 많이 남겼고 장사를 잘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얘기를 좀 믿어도 되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현상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 건지 그렇다면 삼성전자를 계속 앞으로도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삼성전자에서 얘기가 나오는 건 지금 두 가지 포인트를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실적 분석이 있어가지고 정말로 이제 확실히 우리가 만들어서 팔아서 돈을 번 게 있고요. 그리고는 과거에 만들어놨다가 이번에 이게 돈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재고평가에 대해서 이게 과거에 마이너스를 잡아놨던 거를 이제 회계상으로 플러스를 잡았다라는 부분도 이번에 조금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게 재고평가손이라 그러는데 네. 요게 환입된 게 얼마나 되는가는 아직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확실하게 반기 보고서가 나왔을 때 거기 나와 있는 재무제표를 뜯어봐야 이번에 과거에 있던 재고에서 얼마의 이익을 잡았고 팔아서 얼마를 벌었구나를 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부서별로 얼마나 벌었는가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또 한 가지 이슈는 뭐냐 그러면 시장에서 나오는 썰이 우리 3분기 때 삼성전자가 디램의 가격을 10에서 15% 올릴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디램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스팟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는 분기마다 협상하는 가격 자체가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연초에 봤던 가격이랑 지금 보는 가격이 좀 달라지고 있어요.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주말에도 얘기가 나왔죠. 일론 머스크가 또 AI 데이터 센터 크게 짓는다 그러고 이번에 35,000개인가요? 엔비디아 거 넣어가지고 짓겠다고 또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 부분에서 데이터 센터 투자가 또 생각보다 빠르게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구간에서도 과연 D램과 낸드가 예상보다 작년에는 예상보다 가격이 안 올랐습니다. 근데 올해는 예상보다 가격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실적 전망치가 삼성전자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2024년도 영업이익 전망치가 40조 정도 나왔어요. 근데 이게 40조에서 45조에서 50조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 부분 자체는 HBM이 없더라도 그래도 조금 삼성전자가 돈을 더 잘 버는구나. 내년도까지 밀어올릴 힘이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데 있어가지고 D램 가격이 얼마나 상향 조정되고 그리고는 증산이 언제 발표되느냐. 이런 게 이제 우리가 3분기 때 주로 봐야 되는 변곡점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코스피 3천을 주제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두 분의 의견은 삼성전자 뭐 이런 거는 걱정할 거 없고 퀄테스트 얘기까지 나온다고 하면은 더 큰 업그레이드의 주가 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다. 그래서 3천을 갈 수 있다 쪽으로 자신 있게 좀 가는 것 같은데 신혁수 기사는 거기 플러스 알파 해서 2차 전지 애들이 좀 같이 올라와 줘야 안정적으로 3천을 갈 수 있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종목들은 어떻습니까? 뭐 바이오도 그렇고 뭐 다른 뭐 화장품이나 식품이나 조선이나 방산이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걔네들도 하반기에 같이 이렇게 쭉 간다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두더지 게임처럼 그냥 순환매 관점으로 봐야 됩니까? 우리나라는 일단 지금 수급적인 제한이 워낙 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속 두더지 게임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늘 반도체가 가면 바이오가 빠지고 뭐 바이오가 가면은 뭐 반도체가 빠지고 2차 전지가 올라가면 다른 것들 다 빠지고 뭐 이런 상황이 지금 몇 개월째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뭐 말씀드리지만 수급이 좀 어느 정도 시장에 좀 유입이 되고 지금 우리나라 그 투자자분들께서 워낙 그 해외 투자가 많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돌아와 줘야 이제 좀 수급이 좀 풀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계속 두더지 게임은 일어나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그 방향성은 뭐 긍정적으로 본다. 뭐 저 이렇게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런 짜잘한 섹터들에 있어서는 순환매 관점으로 아무래도 뭐 수급이 왕창 뭐 외국인한테 들어오거나 기관한테 들어오거나 뭐 그런 추세가 크게 잡히지는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외국인이 왕창 들어오면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밖에 안 삽니다. 외국인이 왕창 나가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밖에 안 팔아요. 오늘도 사실 그렇죠. 네, 이게 이게 뭐 하지만 삼성전자 90%. 과거부터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가총액 비중을 봐도 삼성전자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요즘 제 차트 이거 좀 보여주시면은 네. 일단은 뭐 우리가 수급이 되게 제한적인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 초부터 작년부터 계속 잡히고 있는 핵심적인 포인트 그게 뭐냐 그러면은 결국에는 실적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제 바로 여기 있는 요 차트 첫 번째 차트 보시면은 삼성전자 차트입니다. 네. 삼성전자 차트 보시면은 그쵸 우리가 2020년 연말에 쭉쭉 올라가서 2021년도 1월 달에 고점을 찍고 쭉쭉 빠졌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바닥이 2022년도 8, 9월에 나왔죠. 자 그래서 요거를 하얀 포인트 두 가지로 좀 잡아서 이제 보여드렸는데 바로 옆에 있는 건 알테오젠이에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2020년도에 우리가 뭐 바이오 수급 쭉 올라가면서 그때 뭐 4조 계약을 맺었다 네. 그리고는 무슨 계약을 맺었다 했던 게 결국 지금 실적으로 반영이 되고 기대감으로 반영이 되면서 지금 신고가를 쓰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밑에 있는 차트 같은 경우는 유한양행 차트예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고점과 저점이 삼성전자 혹은 글로벌 증시랑 다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신고가를 쓰고 있죠. 그리고는 맨 끝에 있는 차트는 한미약품 차트입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고점과 저점이 다른 기업들과 비슷하지만 최근에는 저점 부근에서 놀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실적에 대한 혹은 뭐 수급에 대한 이런 집중도가 없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라고 하더라도 안 움직이고요. 그리고는 2차 전지라고 하더라도 움직이지 않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뭐 사계절 투자법 이런 거 많이들 뭐 들어보셨겠지만 핵심이 되는 거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글로벌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실적이 나와야 간다라는 겁니다. 조선, 방산, 화장품 등등등 많은 섹터들 보시면은 결국에는 실적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이오 2차 전지 많이 이야기를 하시고 코스닥 투자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지금은 우리가 개인 투자자가 많이 똑똑해졌고요. 미국으로도 많이 가고 있고요. 그런 데 있어서 핵심적인 거는 그만큼 똑똑해졌다. 많이 공부하기 때문이다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는 돈을 못 벌더라도 뭔가 수급이 만들어지면은 그게 쭉쭉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그런 게 힘이 많이 짧게 어찌 보면 하루에도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더 이상은 우리가 그냥 개인 투자자가 이거 좋대라고 해서 사는 게 아니고 좋대 그러면은 왜 좋아? 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고
그런 얘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어? 라는 밸류에이션 공부도 충분히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시장에 있는 글로벌 뉴스도 정말 많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네. 개인 투자자들이. 그래서 많이 똑똑해진 만큼 이제는 숫자를 따라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 기업들은 잘 튀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신고가가 쓰여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뭐 코스피, 코스닥을 구분할 게 없이 정말로 그냥 숫자를 보고 투자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같아요. 숫자도 나오면서 스토리텔링까지 같이 모멘텀으로 되는 그런 기업들. 뭐 예를 들어서 현대차도 실적은 좋잖아요. 그건 일단 기본으로 깔고 가고 뭐 밸류업 프로그램에다가 인도 IPO에다가 뭐 등등 뭐 로봇이나 뭐 이런 것들을 스토리텔링 같이 가져가고 삼성전자도 실적 좋은 거 알겠는데 플러스 알파로 이제 퀄테스트라는 그 스토리텔링이 같이 붙을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 뭐 주식 시장은 실적 플러스 스토리 미래 성장성이죠. 네. 뭐 다른 건 뭐 크게 뭐 신경 쓸 거 없는 것 같고 실적은 마음의 안정, 성장은 나의 수익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신혁승 이사님은 캐주얼하게 질문 드리면 네. 지금 위치에서 엔비디아를 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삼성전자 퀄테스트 얘기 나온다는 기대감을 갖고 삼전을 사는 게 좋습니까? 뭐 모든 말씀드리면 둘 다 안 살 것 같은데요. 왜요? 지금 이 상황에서. 왜요?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뭐 좋게 봅니다. 뭐 다 좋게 보는데 지금 우리나라 분들이 너무 그 아줌마들 좀 뭐 모든 분들이 지금 다 엔비디아 쪽으로 좀 집중하고 있고 그런 분위기가 좀 있은 이후부터 조금 덜컹덜컹 거리는 느낌이 들고요. 삼성전자가 차라리 나을 거는 같은데 네. 글쎄요. 뭐 꼭 그렇게 간다고 하면은 제가 전 재산을 여기다 또 투자를 하겠죠.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안 할 거기 때문에 둘 다 안 산다? 네, 차라리 그럼 전재산 팔아서 저기 투자하고 싶은 거는 있기는 있습니까? 뭐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이오 쪽을 계속 집중하고 바이오. 있고, 그다음에 뭐 그렇다고 뭐 전 재산을 어떻게 투자하겠습니까? 주식 투자하는데. 그리고 뭐 지금 생각에서는 시장이 좋아진다는 가정 하에서 2차 전지 섹터를 조금씩 보는 게 낫겠다. 뭐 실적 말씀을 하시는데 삼성전자 6월달 바닥 찍고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뭐 그 6월달까지는 뭐 실적 그 2분기에 좋다는 거 뭐 모르는 사람도 없었을 테고. 근데 그때는 그렇게 빠지다가 지금 한 달 사이에 올라왔는데 한두 달 사이에 올라왔는데 뭐 그렇게 따지면은 또 2차 전지나 이런 쪽도 지금 그렇게 안 좋다 하다가도 어느 정도 테슬라 쪽이 또 분위기 나오고 좀 어느 정도 반등의 기미만 나온다면은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 뭐 늘 항상 후행적으로 얘기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뭐 삼성전자 뭐 한 달 전에는 그렇게 또 안 좋다고 HBM도 안 좋고 뭐 실적도 뭐 그럴 것이다 이래놓고서 지금 뭐 한 달 오르니까 또 이제 삼성전자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뭐 결국에는 우리가 좀 어느 정도는 예측을 조금은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뭐 괜찮지만 지금은 좀 어느 정도 방향이 나아갈 방향으로 좀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다들 뭐 삼성전자 얘기만 하고 코스피 3000 얘기하고 뭐 그러는데 그것보다는 엔비디아 삼성전자보다는 바이오, 제약바이오 쪽이나 2차 전지에 눌려 있는 애들. 2차 전지나 로봇이나 그간 우리가 이제 그 환율이나 금리 가 높음으로 인해서 좀 못 갔던 그런 섹터들을 이제 좀 주의 깊게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궁금한 거 갑니다. 네, 지금 코스피 시장에 엄청 오랜만에 훈풍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네. 네, 주린이로서 조금 조심해야 될 리스크 요인들이 없을까 그런 부분들도 좀 궁금한데요. 좋은 얘기만 하니까 안 좋은 얘기도 해달라. 두 분한테 다 물어볼게요. 테이버님부터. 조심해야 될 거는 지금 몰빵을 태우면 안 되죠. 이미 그쵸 삼성전자 뭐 저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를 최근에 7만 원대에서 네. 안 좋다 할 때 그러니까 그때 저는 최근에 삼성전자를 많이 담았고 그리고는 지금은 삼성전자 안 건들고 있습니다. 그냥 플러스가 나고 있는 거니까 즐기는 구간인데 어찌 보면은 요럴 때 그러니까 좀 오래 하셨던 분들이 사서 즐기는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는 큰 돈을 태운단 말이죠. 큰 돈을 태워야 될 때는 사람들이 안 좋다고 할 때. 그리고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언제 팔아? 언제 비중을 줄여? 라고 할 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은 아직 주식을 안 사보셨다고 하셨는데 엄청 이게 많이 찾아만 보고 있어요. 지금 주식을 사면은 물리기 딱 좋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공부를 많이 해서 들어와야 되는 타이밍이 지금이다. 근데 그 얘기를 듣긴 했어요. 소문에 사고 뉴스가 터졌을 때 팔아라.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남들이 좋다 할 때는 네. 좀 시끄러울 때는 네. 조금 조용히 있고 오히려 조용히 오히려 조용할 때 들어가야죠. 음. 네, 그래서 지금은 그냥 한 주 두 주만 살 때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오늘 되게 잘 웃으시는 것 같아요. 네. 아니 화면이 왜 화면이 우리 둘만 잡혀있지? 왜 이러지? 2분할로 잡힌 지 꽤 됐습니다. 그래요? 뭐 코스피고 3천이고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네. 알겠습니다. 리스크 요인. 지금 시장 좋다고만 얘기하고 뭐 바이오도 좋고 뭐 엔비디아 다들 막 그런 얘기하는데 아까 아주머니 인덱스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주머니 인덱스, 약수터 인덱스, 뭐 커피숍 인덱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엔비디아 얘기하고 삼성전자 얘기하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실릴 때 그때가 고점이다. 딱 뭐 이런 걸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좋다고 하니까 리스크 요인이 있다면 리스크 요인보다는 이제 주진이께서 계시니까 말씀드리면 주식을 사세요. 예, 그냥 다 사시면 괜찮을 것 지금 같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사지 말고 할 때라 그랬는데 아니 여기서 그 사라 그러고. 주린이의 입장에서 처음에 이제 사서 경험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물리든 먹든. 오히려 저는 그렇게 보고 지금 뭐 코스피나 이런 쪽에 이제 코스피는 이제 추세가 어느 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셔도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바닥을 어느 정도 이제 잡아가는 입장이니까 뭐 괜찮을 것 같고 또 주식 시장이라는 게 또 가는 추세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뭐 추세에 발 담궈도 괜찮고 많이 꺾여갖고 좀 괴로우면 내가 뭐 이런 실수 만약 처음에 해서 먹기 시작하면은 또 돈을 더 태워요. 그러니까 크게 당할 수 있으니까 일단 한번 적은 돈으로 해보시고 일단 다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히 모의 투자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네. 모의 투자하면 자기가 주식 잘하는지 알아요. 자기 돈을 태워서 뭐 실전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명절에 가면은 저렇게 작은아버지가 투자 종용하는 주식하라고 종용하는 작은아버지가 꼭 있는데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3천은 충분히 도전을 해볼 수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실적 좋고 ASP 더 올라가고 마진 더 많이 챙기고 그리고 퀄테스트 통과 이야기까지 같이 나와주면 삼성전자도 충분히 다른 종목들도 같이 좀 3천을 도전해 볼 수 있고 7월 말에 IR에서 또 HBM 얘기 안 나오면은 다시 내려갑니다. 예. 7월 말에 그쵸. IR에서 HBM 이야기가 또 나와야 된다. 또 그것도 근데 흐지부지 너무 되면? 언플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약발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이번 뉴스에는 사람들이 살짝 믿는 것 같아요. 이번 뉴스 왜냐하면 CTO님이 나와서 얘기한 것도 있고 그쵸. 그 좋은 소식이 뭘까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3천은 좀 자신 있게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신혁승 이사님은 3천이고 뭐고 이런 거 약간 예측의 영역은 좀 무의미하지만 어쨌든 기대를 가지고 지켜본다. 네. 특히나 삼성전자는 그런 퀄테스트 이야기가 좀 나와줘야 된다. 퀄테스트는 어쨌든 뭐 시간의 문제지 지금 하반기에는 나오는 것으로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좀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코스피 코스닥 상관없이 어쨌든 증시의 상승 추세 이런 거를 좀 집중해서 같이 보면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수습 오늘 궁금한 거 다 물어봤나요? 네, 속이 다 후련합니다. 속이 다 후련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두 분의 한 줄 평 한번 들어볼까요? 테이버 작가의 한마디. 일단은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만약에 삼성전자가 오른다. 그러면은 실적 없이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애들은 다 빠진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개인 투자자가 좀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테이버 작가의 한마디는 삼성전자가 오르면 수급은 어차피 제한적이기 때문에 다른 테마는 다 죽는다. 선택을 해야 되네요. 그러면은 오케이. 신혁승 이사님의 한마디는요? 코스피 3천 가는 것보다 코스닥 1000 가는 게 훨씬 좋다. 역시 약간 바이오, 2차 전지 이쪽에 좀 많이 집중이 되어 있기 뭐 때문에 그것보다는 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어떤 심리적이나 어떤 계좌 상태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코스피 3천 간다고 계좌가 불어날 사람들은 돈이 아주 많은 사람들 뿐이에요. 결국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복리로 쭉쭉쭉쭉 그 계좌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결국 코스닥 1000 가면 계좌 외지간하면은 뭐 계좌 수익률 뭐 2배, 3배 다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는 물론 돈 많은 사람들이 좀 해갖고 좀 분위기만 잡아주고 결국 코스닥에 한 1000 가갖고 여러분들이 아주 많은 수익이 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해야 되는데 우리 암살자님께서 우리 박수현 아나운서한테 코멘트를 좀 해주셨습니다. 테이버가 종목 준다고 1층 스벅에서 보자고 하면 도망쳐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불만나는 리포트 우리 박수현 아나운서가 김장열 본부장님과 함께 리포트에 대해서 핫한 종목들 이야기를 하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유튜버 테이버님 그리고 나무인베스트 신혁승 이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